노르요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500원 주세요. 10,000원 안 걸기 다행이에요.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전당대 한다 안 한다 가지고 500원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다에 걸었는데 대표님은 그래도 하긴 할 거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500원 내놓고 시작하시죠. 내가 안 한다에 걸면은 예. 나는 사람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비정상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정말 안 할 줄 모르셨죠, 근데. 그렇게까지야, 설마. 예. 설마 했죠. 왜냐면 이 전당 특히나 이제 당 통합이라는 거는 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통합이나 해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전당대에서 그 당원들의 총의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뭐 새정치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그 낡은 정치는 빠른 속도로 완전히 다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때까지 구태다 해도 결국 전당대회는 하긴 해야 되니까 강목 들고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강목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전당대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전당대회를.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또 언론에서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넘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전당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500원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예. 삼성 관련해서도 할 말이 원래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심 판결도 자세히 보셨죠? 예.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예. 저는 이 판결은 정말 우선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기구에 의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대법원에서 반드시 네. 파기 환송되어 가지고 네. 새로운 항소 심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산 해외 도피 아니다. 마침 그냥 외국이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예, 이게 비유를 생각 안 해보셨군요. 아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예. 예를 들면 도구란 문화재를 갖다 해외에 반출했을 때 예. 그 해외 반출한 게 아니다. 그 받은 사람이 일본에 있었을 뿐이다. 아니 그 일본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외 반출이죠. 돈이 해외로 갔는데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고 신고하지 않고 간 돈이 그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뇌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또 받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예.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고 보냈고. 결국에는 해외에 도피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다. 예. 그냥 뇌물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정도죠. 그런 예. 정도죠. 그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아니 축구하다가 공이 이제 라인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밖으로 찬 게 아니라 공이 밖으로 나간 것일 뿐이다. 뭐 예. 공이 선 밖에 있었을 뿐이다. 네. 예. 반칙은 반칙이에요. 그것도 밖에서 하면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과거에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뭐 문호발씨 사박장이나 거액의 불법 대출 등 과거에 그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은 전형적인 폭력 사건과 다르다. 오른손을 주로 때렸는데 왼손으로 때렸다 이런 거 아니면 저 얼굴 때렸는데 뒤통수를 때렸다. 전형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다. 이게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종 사기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게. 그러므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니까.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네. 기발하기 때문에 더욱 매우 철화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승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청탁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의 정의를 본인이 정해버렸어요. 예. 매우 철화 안 합니까 이번에는? 뭐
석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 논리, 그다음에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 야, 이거 대단하다. 사실 이 경영권 승계는 실제로 보면은 미리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한 흔적이 많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안종범 수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민정수석한테 시켰고. 실제로 이제 그 고용복지수석에게 네. 이 제일모직하고 이 삼성물산의 어떤 그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고 또 심지어 민정수석실에서도 아까 그 네. 페이퍼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갔고 저쪽은 저쪽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재판부 주장대로 하자면은 정말 건실하게 앞만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용 씨를 갖다가 밀실로 불러다가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했다. 그리고 돈을 뜯겼을 뿐 아무것도 그 대가로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요. 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청탁이 없었고 그냥 당했다. 피해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말도 사준 건 아니고 말을 이용만 했을 뿐인데 그 이용료를 또 산정을 못해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용료를 산정할 수 없어가지고 이용료 산정을 하지 않고 말을 빌려 쓴 걸로 처리했습니다. 빌려 쓴 걸로. 정유라 아니면 그 말 100번 이 재판부의 판단 증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사줬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서 그 말을 갖다 몇 번 바꿔요. 다른 그렇죠. 그 말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를 사줬는데 그 벤츠 자동차 마음에 안 드니까 볼보나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거 내가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 거다. 아니 차 빌려가지고 그걸 다른 차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빌려준 거라 하더라도 그 비싼 말을 갖다가 왜 사서 빌려줬느냐. 그건 정유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정유라가 타다 가면 딴 사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줄 사람도 없어요. 정유라만을 위해서 산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빌려준 거고 빌려준 그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 거 산정하기 힘들면 판사에서 내려와야지. 그래서 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산정하기 싫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산정해버리면 액수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수십억짜리 말을 한 번 타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게 빌려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계산해가지고 쓴 동안 해버리면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라는 것도 그것이 가장 좋은 어떤 상태일 때 아주 일정한 기간 타는 것이지 그 말 가지고 뭐 30만 킬로 40만 킬로 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그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불과 짧은 순간에 다 쓰여지는 사실은 가격인 것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피해자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런 행위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배권이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강화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더 말하자면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는데 더 부자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됐어요. 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주고받았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 보는 거죠. 아예 그쪽으로는. 그래서 피해만 입었다고. 그래서 졸지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사실은 여러 그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놀린 재벌들이 이제 1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 유독 삼성만이 자신들의 그 경영권 승계와 같은 큰 어떤 과제를 갖다가 편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에 접근했고 어찌 보면은 다른 어느 재벌도 발견하지 못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삼성이 유일하게 발견했고 유일하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독점하려고 한 사실 거죠. 당시에 SK라거나 하나라거나 여러 가지 롯데라거나 기업 현안들이 있는 재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을 갖다가 발견했고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 정유라한테 있고 정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내가지고 집요한 어떤 승마협회 마사회 다 도운다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뇌물을 갖다가 주고 사실 일을 성사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딴 재벌들은 그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삼성만 피해 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마배 마사회까지 다 이렇게 동원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네. 그러면 국민연금 혼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삼성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괜히. 그 무용표 이사장은 혼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저리 인정하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네. 혼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해가지고. 이게 대법이라는 것이 그 사실관계를 따지진 않지만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심리와 그다음에 이제 법리 적용에 대한 심리는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제 대법원에서 앞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어떤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돕지 않았다라는 이 판단. 네. 그 경영권 승계는 삼성의 노력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그리고 저절로. 문영표라는 사람이 아무런 이 권력적인 어떤 외압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판단해 가지고 도와줘서 따름인. 근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산 해외 도피 부분 네. 이 두 부분은 반드시 판결을 갖다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첩도 예. 그냥 안정범 생각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안정범 일기장입니까? 아니, 오늘 갑자기 경제권 승계가 생각났다. 이렇게 해서 적은 거예요. 안정범 수첩은 실록이라고 할 만큼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적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말을 그대로 적었다. 그대로 적었다는 게 다 무시됐어요. 인정 안 됐습니다. 하나도.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증거에 눈을 감고 애초부터 이재용을 더 석방시켜야 되겠다. 그럼 집행 뭐 무죄로 석방하기는 힘드니까 부분 유죄로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 뇌물 가액도 한 50억 미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낮춰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실은 36억을 갖다가 뇌물을 줘도 일반 다른 사건에서는 그 다 실형을 갖다가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6억이나 되는데요. 백보 양보해서 보더라도. 근데 여하튼 이걸 갖다 특경가법에 적용 안 되도록 액수를 낮추고 그다음에 주요 여러 가지 혐의들을 빼고 특히나 그 형량이 높은 재산 해외 도피 부분은 완전히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짜 맞춘 전형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된 이후에 언론들의 보도도 한겨레 경향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방송 중에는 이제 MBC가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제외하고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그럼 그 정도는 다행이고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나마 언거주춤한 거고 조선일보는 뭐 피해자를 가해자로 그러니까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뭐 난리 났고요. 우리나라 그 언론사의 광고주 중에 최대 광고주가 삼성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재용 씨가 이렇게 갇히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되면서 작년부터 2017년부터 삼성이 언론사에다 제공하는 광고 4분의 1로 줄었어요. 언론사로서는 길들이게 들어가고. 예, 언론사는 굉장한 그 타격이죠, 사실은. 예. 4분의 1로 줄었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겠군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죠. 예. 좋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삼성 광고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부터는 또 대법원 예. 공약을 위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갖다가 확정되기 때문에 공약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대법원 이제 임기들이 이제 다 돼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법관 구성이 엄청나게 또 그 장충기 문자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관 후보 당사자가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잘 봐달라고 한 문자가 있었거든요. 예. 대법관 후보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 손을 탔나 안 탔나.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거 노력하겠죠, 이제. 예. 그리고 100%죠. 예.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민심도 달라지고 또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기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빨리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의 누가 임명이 되는지 굉장히 촉각을 세우겠죠. 1심 5년 나온 거부터 그때부터 이거 손을 탔다 그런 얘기 많았었죠. 이거 5년이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 하기 위해서 저도 뭐 그 지적을 했죠. 이거는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부분이다.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임명될 때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대법관들은 잘 판결해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은 막연한 기대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대법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형사 13부를 신설해가지고 거기다가 배당을 했어요. 뜬금없게도. 그래서 아예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재판을 맡은 정영식 판사가 한명숙 재판을 1심을 뒤집은 사람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그 감옥으로 2년 보낸 그 당사자인데 이 판사를 13부에 딱 꽂아서 애초부터 이 형사 13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신설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혹이고요. 실제로 그 아주 옛날에는 뭐 쪽지로다가 심지어는 뭐 중앙정보부에서도 뭐 쪽지로다가 판사에게 형을 몇 년 때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갖다가 한 바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미리 이제 그 어느 재판부에다 이 사건을 배당시키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나 없나 뭐 커넥션이 있나 없냐 그걸 갖다 과거에는 수석 부장 판사가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신영철 수석 부장 판사 시절에 큰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이제 사건 배당을 갖다가 이렇게 그 당시 촛불 집회, 강우병 촛불 집회 등과 관련된 사건은 다 그런 식으로 엄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강경 보수 판사들에게 배당을 했던 일 때문에 그래서 들켜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하도록 했지만은 사실 이 항소심 재판부 신설이라거나 또 그런 이 정영식 판사의 어떤 그 캐릭터라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고의적인 어떤 전자 배정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신설해서 거기다 딱 꽂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질만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영식 판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확신범 같은 사람이죠. 확신범. 재벌 건드리면 안 된다. 재벌이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정말 묵과하기 힘든 그런 옛날식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된다. 피도 안 나는데 왜 폭력이냐 뭐 이런 거죠.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폭력이다. 뭐. 본인은 근데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판사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뭐 시대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거.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목. 코멘트에 대해서 사회가 성숙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면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말은 사회가 아직 덜 성숙해서 판사들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회가 성숙하면 자신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취지죠. 그 성숙한 사회의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저는 사회가 성숙해 가는데 저항하는 세력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본인은 확신범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법이라는 그런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세우는데 쓰여져야 될 그 무기를 갖다가 법적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는 거죠. 잘못 오용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청와대 청원 하신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결국에 바로잡는 거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떠들어야 됩니다. 사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혹시 대법관이 교체되면 그 대법관이 삼성과 무슨 관련이 없는지 샅샅이 검증해야 되고 시민들 감시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상고심에 가서도 그냥 형이 확정돼 버리면 이건 정말 정신적 상처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까지 해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 삼성이 이 일로 인해서 입은 이미지의 타격은 뭐 부회장, 오너가 나와서 그 당사자에 좋겠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룹이 입은 타격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 이재용의 타격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받은 타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같으면은 이 사람 다시 복귀도 못 합니다. 이런 판결이 못하죠. 나올 수도 없지만은 이건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으면 이게 수십 년의 40년, 50년의 형량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기업 그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우리는 유독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게 이제 화이트 칼라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사실은 재벌이죠, 재벌.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다뤄가겠고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현직 검사가 폭로했어요. 현직 검사 폭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서 검사에 이어서 안 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난리는 좀 나고 있죠. 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조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안미영 검사가 이걸 폭로를 하니까 춘천지검에서 또 반박을 하고 안미영 검사는 또 재반박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속 검사와 검찰 당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검찰 내에서는 판정이 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그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검찰 바깥에서 특검을 임명해 가지고 수사를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지금 뭐 독립수사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일선 어떤 이 검찰관들에게 검찰에게 이걸 맡겨가지고 대검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수사해라라는 건데 그게 이심전심 눈빛만 보면 다 아는 것인데 무슨 보고하지 말고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를 안 하면 물어보겠죠, 전화로. 예.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이걸 빨리 수사를 맡게 된다고 봅니다. 법사위에 계시면서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스스로 사임할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에 부정 청탁해서 이게 부정 채용한 사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의 80%가 부정 채용 사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채용된 사람 전원이 다 부정 채용된. 그렇죠. 전원이 예. 한두 명이 아니라 80%가 아니라 전원이. 예. 그래서 이게 오죽했으면은 신임 사장이 지금 사장이 이렇게 취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를 갖다가 통째로 이걸 검찰에 갖고 갔어요. 통째로. 예. 그래서 증거는 완벽해요. 증거는 이게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를 다시 잘못 자기도 연루된 것처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걸 통으로 들고 검찰에다가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채용 한 500여 명의 채용 거의 대부분 99.9%가 부정 채용됐는데 여기 누가 부탁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현역 의원 이름이 5명 나옵니다. 그리고 전직 의원 이름이 2명이 나옵니다. 이 7명이 모두 같은 당이에요. 그리고 7명이 우연히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있는 거 강원도 인근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강원랜드를 갖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이니까 국회 감독을 하는 그 위원회 뭐 이런 등등해서 다 연고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데 당시에 그 춘천지검장이 이걸 다 덮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름도 다 써 있는데 거기에. 이름 다 써 있는데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관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보좌관 구속된 상태에서 의원의 지시를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의원은 지금 이제까지 부르지 않다가 얼마 전에부터 불렀는데 2번을 갖다가 소환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피의자 신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이분이 사법개혁특위에 들어가 있어요.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거야. 검찰을 개혁하겠다.
일부러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네요. 아니 본인이 그 일부 보도됐습니다. 본인이 원해가지고 검찰 개혁하러 들어간 거예요. 사법개혁 특위.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꾸로 방어하려고 글로 들어간 거겠네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점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지금 본인은 자기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를 결과에 따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 안 되죠. 법사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무부 예산, 그다음에 인력 관리 문제, 그다음에 주요한 그 사법개혁 문제 이거 다 법사위가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 검찰이 제대로 그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부가 지 감독하는 게 검찰인데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임을 안 할 것 같고 민주당이 그 사임을 강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법사위원장이 이제 사임을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복귀하든 아니면 사임하든. 예. 그게 마땅한데 본인은 또 그 본인은 좋다. 뭐 법안 처리 안 하면 누가 아쉽냐. 정부 당국이 아쉽지.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뻗대고 있는 거죠. 배짱이죠, 배짱. 자, 요 얘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500원 잃을 수도 있었어.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노회찬, 심상정. 예.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역할을 하십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두 분이 직접 나가시냐 이거예요. 두 분이 직접 나가서 실패한 역사가 길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나가십니까 혹시? 저는 뭐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대표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아니요, 그 제가 얘기한 거는 좀 월권이고 네. 일단 정의당을 한 몸으로 의논하잖아요, 원래. 아니요, 정의당도 다 이렇게 개인의 의견도 있고 당론도 있고. 네. 저는 일단은 당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일단 결정은 또 당과 의논해서 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심상정 대표도 본인 생각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논의는 되고 있는 거군요. 나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그런 요구가 당에서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심상정 대표 얘기는 못 들어보셨고요. 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가 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판결은 정말 우선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기구에 의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대법원에서 반드시 네. 파기 환송되어 가지고 네. 새로운 항소 심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산 해외 도피 아니다. 마침 그냥 외국이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예, 이게 비유로 생각 안 해보셨군요. 이거. 아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예. 예를 들면 도구란 문화재를 갖다 해외에 반출했을 때 예. 그 해외 반출한 게 아니다. 그 받은 사람이 일본에 있었을 뿐이다. 아니 일본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외 반출이죠. 돈이 해외로 갔는데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고 신고하지 않고 간 돈이 그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뇌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또 받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예.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고 보냈고. 결국에는 해외에 도피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다. 네. 그냥 뇌물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정도죠. 그런 예. 정도죠. 그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아니 축구하다가 공이 이제 라인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밖으로 찬 게 아니라 공이 밖으로 나간 것일 뿐이다. 뭐 예. 공이 선 밖에 있었을 뿐이다. 예. 반칙은 반칙이에요.
그것도 밖에서 하면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 과거에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뭐 문호발 씨 사박장 없으니까요. 그 말이라는 것도 그것이 가장 좋은 어떤 상태일 때 아주 일정한 기간 타는 것이지 그 말 가지고 뭐 30만 킬로 40만 킬로 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그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불과 짧은 순간에 다 쓰여지는 사실은 가격인 것이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피해자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런 행위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배권이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강화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더 말하자면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는데 더 부자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됐어요. 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주고받았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 보는 거죠. 아예 그쪽으로는. 그래서 피해만 입었다고. 예. 그래서 졸지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사실은 여러 그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놀린 재벌들이 이제 1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 유독 삼성만이 예. 자신들의 그 경영권 승계와 같은 큰 어떤 예. 과제를 갖다가 편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에 접근했고 어찌 보면은 다른 어느 재벌도 발견하지 못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삼성이 유일하게 발견했고 유일하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독점하려고 한 사실 거죠. 당시에 SK라거나 하나라거나 여러 가지 롯데라거나 기업 현안들이 있는 재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을 갖다가 네. 발견했고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 정유라한테 있고 정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라는 것까지를 다 알아내 가지고 집요한 어떤 승마협회 마사회 다 도운다고. 다 해가지고 이제 이 그 뇌물을 갖다가 주고 사실 이를 성사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500원 주세요. 10,000원 안 걸기 다행이었네.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전당대 한다 안 한다 가지고 500원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다. 에 걸었는데 대표님은 그래도 하긴 할 거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500원 내놓고 시작하시죠. 내가 안 한다에 걸면은 예. 나는 사람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비정상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정말 안 할 줄 모르셨죠, 근데. 그렇게까지야, 설마. 예. 설마 했죠. 왜냐면 이 전당 특히나 이제 당 통합이라는 거는 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통합이나 해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전당대에서 그 당원들이 총의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뭐 새정치 한다고 들어와 가지고 그 낡은 정치는 빠른 속도로 완전히 다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때까지 구태다 해도 결국 전당대회는 하긴 해야 되니까 강목 들고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강목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전당대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전당대회를.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또 언론에서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넘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전당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500원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예. 삼성 관련해서도 할 말이 원래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심 판결도 자세히 보셨죠? 예.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나 거의 불법 대출 등 과거의 그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은 전형적인 폭력 사건과 다르다. 오른손을 주로 때렸는데 왼손으로 때렸다 이런 거 아니면 아닙니까? 저 얼굴 때렸는데 뒤통수를 때렸다. 전형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다. 이게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신종 사기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게. 그러므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 그렇지. 아닙니까? 이제까지 말도 안 되는 보도 소리예요. 듣도 못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네. 기발하기 때문에 더욱 매우 철화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승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청탁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의 정의를 본인이 정해버렸어요. 예. 매우 철회 안 합니까 이번에는? 뭐 석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 논리, 그다음에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 야, 이거 대단하다. 사실 이 경영권 승계는 실제로 보면은 미리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한 흔적이 많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안종범 수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민정수석한테 시켰고. 실제로 이제 그 고용복지수석에게 네. 이 제일모직하고 이 삼성물산의 어떤 그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고 또 심지어 민정수석실에서도 아까 그 네. 페이퍼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현안이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갔고 저쪽은 저쪽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재판부 주장대로 하자면은 정말 건실하게 앞만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용 씨를 갖다가 밀실로 불러다가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했다. 예. 그리고 돈을 뜯겼을 뿐 아무것도 그 대가로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요. 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청탁이 없었고 그냥 당했다. 피해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말도 사준 건 아니고 말을 이용만 했을 뿐인데 그 이용료를 또 산정을 못 해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용료를 산정할 수 없어가지고 이용료 산정을 하지 않고 말을 빌려 쓴 걸로 처리했습니다. 빌려 쓴 걸로. 정유라 아니면 그 말 100번 이 재판부의 판단 증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사줬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서 그 말을 갖다 몇 번 바꿔요. 다른 그렇죠. 그 말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를 사줬는데 그 벤츠 자동차 마음에 안 드니까 볼보나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거 내가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 거다. 아니 차 빌려가지고 그걸 다른 차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빌려준 거라 하더라도 그 비싼 말을 갖다가 왜 사서 빌려줬느냐. 그건 정유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정유라가 타다 가면 딴 사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줄 사람도 없어요. 정유라만을 위해서 산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빌려준 거고 빌려준 그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 거 산정하기 힘들면 판사에서 내려와야지. 그래서 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산정하기 싫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산정해버리면 액수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수십억짜리 말을 한 번 타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게 빌려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계산해가지고 쓴 동안 해버리면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어요.